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071님. 한 번 화가 나면 잘 가라앉지 않고 계속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몸이 저립니다.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면 좀 나아지는데 틀어져서 해결 안 되는 상태면 며칠이고 그 화가 지속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참 화는 어렵죠. 그 화가 안 네. 나는 사람한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화 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사소하게 다 화가 납니다.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그 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연을 딱 만나면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아 이렇게 네.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또 위로가 되네요. 선생님도 그러신다고 하니까요. 그럼요. 우리가 네. 항상 평생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화라는 이 존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조금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는 시간이 지나면 뭐 음식도 먹은 다음에는 배가 고프잖아요.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 풀어요. 이게 점점 그 기운이 빠져가지고 영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계속 낸다는 거는 그 화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연료를 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연료를 채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김이 빠져서 그냥 영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화에다가 에너지를 지금 이 연료를 부어주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면 몇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결국은 김이 빠질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에다가 에너지를 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에너지를 주는 방법 전에 왜 에너지를 주느냐는 거죠. 스스로 그냥 놔두면 김 빠지는데 왜 에너지를 주냐 알고 보면 그 화를 계속 유지하고픈 욕구가 있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고 싶은 그렇죠. 그 거인 거네요. 부분을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가끔은 그게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리면 자기 스스로 화를 낸 자체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화라는 거는 언제나 다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내면 되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김 빠져도 괜찮다라고 양보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화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루 내내 이렇게 분노를 품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분을 품다 보면은 그 관련된 분노가 아니라 자꾸 다른 거를 통해서 그 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로 화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 화났던 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끌어당겨다가 여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유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유지하고픈 어떤 욕구를 줄이기만 해도 화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저도 왠지 반성하게 됩니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듣고 다시 올게요. 4068님.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고 있습니다. 저와 했던 크고 작은 약속들을 모두 지키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또 저와 상의하지 않고 큰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것,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이사하는 집을 저희 옆집으로 모신다든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혼자 결정해버린다든지 덜컥 사무실을 계약한다든지 분명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믿었던 이 결혼 생활이 지금 이혼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담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연을 이렇게 딱 접하면 굉장히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혼을 하라 말하고 결정해야 될 중과대한 어떤 상황에 놓였구나 이렇게 부담을 가질 거예요. 모든 상담사가 비슷하게 여러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걸 짊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즉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은 그렇게
내담자가 먼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 질문 자체가 핵심이 아닐 때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음, 질문보다 그 내용을 먼저 잘 참고를 하죠. 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혼을 하고픈 마음이 큰데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고 뒤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용의 핵심이긴 한데 중간에 계속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남편에 대한 여러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유들이죠. 네, 그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화에다가 연료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가 돼서 이 감정을 계속 높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감정을 부추기게 되는 네, 거군요. 오늘 오프닝도 뉴스를 부정적인 안 좋은 거. 뉴스를 보면 계속 그 감정이 어. 세지는 것처럼 네. 남편에 대해서도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있을 텐데 아, 안 좋은 경험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자꾸 에너지를 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굳이 그 생각해서 내 감정을 소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나열들을 좀 뒤로 미루는 것.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읽을 때도 조금 뺐어요. 그게 이제 사연이 길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빼자는 거죠. 아. 지금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걸 좀 뺐는지. 꼭 어떤 내용을 골라서 뺀 건 아니에요. 그냥 분량을 줄였는데 그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다 아. 보면 조금씩 상황을 달리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뭐 남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만 얘기하면 욕해드리고 싶어요. 뭐 하나하나 나열한 것으로만 아이고. 보자면. 근데 제일 큰 부분은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던 점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유 남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주고 싶은 공감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게 제일 큰 상처예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와 상의 없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혼에 대한 고민 이것도 나 혼자 할 고민은 아니에요. 사실 또 이혼이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고민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을 정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상의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면 남편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는 좀 얘기하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같이 하면서 결정하자라는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6101님, 저희 엄마가 80세십니다.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수면 중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두려움이 심합니다. 지금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약에 너무 의존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요?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두렵죠.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사실 잠이죠. 제대로 잠을 못 자면 굉장히 두려운데 네. 잘 소곤소곤 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서도 자는 것도 자체가 무서워요. 이게 죽음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자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자는 게 두렵고 또 못 자서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예민함을 가지면 당연히 더 못 자죠.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치료하긴 하지만 약을 안 쓰고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언이 못 자도 돼. 이게 조언이에요. 아,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죠. 자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있으면 각성 상태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자는 거죠. 약을 쓰는 것도 결국 그 각성 상태를 줄여서 졸리게 재우는 건데 자기가 각성 상태를 높여버리니까 약을 능가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여러 면에 있어서 잠에 대해서 또 편안하게 그냥 스르르 자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우울증 약이 당장 끊을 수는 없지만 의지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을 약에다가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약도 줄어들고 해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수면 중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들,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부분을 꿈에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위 눌렸다는 표현도 쓰고. 네.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뇌는 잘 때 여러 번 이렇게 렘슬립, 넌 렘슬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한번 뇌가 각성을 일으킬 때는 꿈을 꾸는데 몸은 잘 못 움직여요. 근데 반대로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뇌는 잠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자는 동안에 한 번은 뇌가 쉬고 한 번은 몸이 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몸이 쉬는 때예요. 뇌는 막 움직여서 꿈은 네. 꾸지만. 근데 그런 꿈을 꿀 때는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마치 몸이 결박된 상태로 어떤 생각을 막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게 딱 가위 눌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데 몸은 꿈쩍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간 느끼게 되면 눌렸다고 생각하게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표현과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게 수면의 질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내용을 들으실 때 수면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 될 것 같은데요. 0754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 엄마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찌어찌 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지금 유튜브와 게임에 빠져서 매일 밤을 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그 밤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부담 빡빡이군요. 간절히 간청합니다. 원장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읽는데 저도 몇 개 뺐어요. 아, 네. 네. 그 자녀 중에 뭐 아마 대부분 이 게임 문제, 뭐 영상 문제, 그쵸. 밤새는 문제 이런 거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저도 제 거예요. 아이와 늘 이게 씨름하고 그런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게임 잘 해야 되고 또 영상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이랑 잘 나눠야 되고 남들 밤에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아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또래와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완전히 동떨어져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들과 동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만 들이대면 우리 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우리 아이는 그게 좋아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쁜 거다라고 말한다든지 또 그걸 해야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으로 부모가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교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려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럼요. 갖는 거군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힌트는 내가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 동질성을 가지면서 아이의 마음으로 갔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나는 게임 이 정도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든지 밤을 이 정도까지 새고 싶지는 않은데 라든지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구나라고 동의해 준다면 어떻게 하면 좋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더 거부감이 들어서 네.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고 제일 제가 보기에 걸리는 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에요. 아이가 불안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중학교랑 새로운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생존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같은 편이 먼저 되어주시고 이해한 후에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